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닝커피도 스마트폰도 바쁘게 서두르는 출근 준비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제하는 법을 배워본 적 없는 어떤 호르몬이 온몸을 덮쳐올 때 말입니다. 이 호르몬은 매일같이 조용히 당신의 허리둘레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아침 첫 2시간의 중요성을 계속 무시한다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관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당신의 몸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뱃살에 대한 이야기는 지루하게도 늘 똑같았습니다. 적게 먹어라, 많이 움직여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깨끗하게 조절하고 헬스장에 가고 당분을 끊어보지만 뱃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죠. 사실 정말로 꿍꿍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뱃살의 계획표를 짜는 것은 당신의 숟가락이 아니라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이 우리 몸속에서 특히 복부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뱃살에 대한 모든 상식이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뀝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주된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아주 단순화된 설명일 뿐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은 신장 바로 위에 있는 2개의 작은 구조물인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라는 특수한 결합 정거장을 통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구체워지며 진짜 뱃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복부 깊은 곳에 사는 지방세포들, 즉 장기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툭 튀어나온 단단한 뱃살을 만드는 이 세포들은 유독 많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 세포보다 훨씬 더 많죠.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장지방, 즉 뱃속의 지방은 생물학적으로 코르티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이 깊숙한 곳의 지방세포들은 몸의 그 어떤 곳보다 더 크고 빠르게 그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코르티솔이 이 수용체들과 결합할 때 단순히 지방세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지시하지 않습니다. 세포 내부에서 일련의 유전적 명령들을 작동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지단백 리파아제라는 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단백 리파아제를 혈관벽을 따라 배치된 분자문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형태로는 혈류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중성지방이라는 뭉치 형태로 이동하는데 이 뭉치는 너무 커서 지방세포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지단백 리파아제가 이 뭉치를 해체하여 중성지방을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 저장될 수 있을 만큼 작은 개별 지방산으로 쪼개줍니다. 코르티솔은 이 효소의 활동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놀랍게도 거의 내장 지방 조직에서만 이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마치 복강 안에 강력한 진공청소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을 타고 돌던 지방, 평소 같았으면 에너지로 쓰이거나 다른 곳에서 처리되었을 그 지방들이 뱃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와 층층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뱃살만 심하게 찌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애초부터 우리의 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바로 숱한 다이어트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몸은 의도적으로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을 쏟아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며 이 현상은 잠에서 깬 지 30분 이내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 동안 코르티솔 수치는 밤새 유지되던 기본 수치보다 50%에서 1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이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코르티솔을 사용해 아침에 엔진의 시동을 겁니다.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라는 과정을 일으켜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부순 뒤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당신의 뇌는 그 포도당을 받아들여 맑게 깨어납니다. 근육은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호르몬 신호를 받게 되죠. 면역체계, 심혈관계, 그리고 당신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바로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시간 동안 잠에서 깨어납니다. 건강하게 잘 조절되는 몸이라면 이렇게 급증한 코르티솔은 깔끔하게 정점을 찍고 제 역할을 다한 뒤 오전 시간 내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오후가 되면 코르티솔 수치는 꽤 낮아집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 최저치에 가까워져서 몸이 회복과 수면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대자연이 설계한 원래의 리듬입니다만 현대인들의 삶은 매일 아침 일을 무참히 깨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습니다. 메신저 알림, 뉴스, 업무 이메일,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몸이 자연스러운 코르티솔의 흐름을 마치기도 전에 신경계를 자잘한 위협 신호들로 꽉 채워버립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들이켜는 모닝커피가 이어집니다. 커피 그 자체만으로도 이른 아침 시간대에 코르티솔 수치를 한층 더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꽉 찬 일정표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감,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불안감, 출근 시간에 쫓기는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이 하나하나의 자극들이 코르티솔을 끝없이 위로 밀어올립니다. 자연스럽게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할 코르티솔이 내려오지 못하고 높은 상태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오전 늦게까지, 때로는 정오가 지날 때까지도 그 상태가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는 매 분 매 초마다 당신의 내장 지방 세포들은 그 신호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단백 리파아제 효소는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뱃속에 지방을 밀어넣으라는 신호가 원래 멈춰야 했을 시점을 한참 지나서도 계속 윙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분들의 뼈를 때리는 몹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코르티솔은 몸의 말초 부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뇌로 들어가 허기와 식습관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두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식욕 통제 센터 역할을 하는 작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영역인 시상하부입니다. 코르티솔이 시상하부에 들어가면 두 개의 전령 분자인 신경펩타이드 Y와 아구치 관련 펩타이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둘은 인간의 생물학 구조상 가장 강력하게 배고픔을 자극하는 무서운 신호들입니다. 동시에 코르티솔은 렙틴의 활동을 억제해버립니다. 렙틴은 뇌에게 이제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말이죠. 포만감 신호인 렙틴은 약해지고 배고픔 신호는 미친 듯이 증폭되면서 우리 몸은 아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음식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미친 듯이 허기를 느낍니다. 든든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전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몸의 계산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뇌에서 표적으로 삼는 두 번째 영역은 편도체입니다. 위협과 감정, 그리고 보상을 처리하는 곳이죠. 높아진 코르티솔은 편도체를 자극하여 도파민 분비를 늘리는데 특히 고칼로리, 고당분, 고탄수화물 음식에 격렬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뇌과학의 결과입니다. 코르티솔의 영향을 흠뻑 받은 뇌는 과자나 빵 한 조각을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음식들에 부여된 보상 신호가 걷잡을 수 없이 강력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기근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맹렬한 생존 본능과 당신의 굳은 의지력을 싸우게 만드는 꼴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했던 스스로를 자책하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식탐은 진짜입니다. 배고픔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것도 몸에 진짜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 시간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코르티솔 호르몬이 남긴 처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적게 먹거나 더 독하게 마음먹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타이밍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것입니다. 아침의 코르티솔 각성 반응은 없애버려야 할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소중한 대상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을 아예 없애버리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이끌어서 제때 깔끔하게 정점을 찍고 예정대로 뚝 떨어지게 도와준다면 그 다음부터 펼쳐질 모든 결과가 마법처럼 달라집니다. 지방 저장이 느려지고 배고픔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미친 듯한 식탐이 잦아들며 호르몬의 지시를 받지 못한 뱃살은 서서히 그 힘을 잃고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눈을 뜨고 당신의 발이 방바닥에 닿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거나 뇌가 오늘 하루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일들로 꽉 차버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 몸에 2분에서 5분 정도 고요한 시간을 선물해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코를 통해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아니라 배를 빵빵하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입이나 코를 통해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날숨을 길게 쉬는 호흡법은 그저 기분이 좀 차분해지는 막연한 휴식법이 아닙니다. 이 호흡은 안전, 회복, 그리고 평온함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한 갈래인 부교감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면 코르티솔 생산을 주도하는 신호체계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은 현재 환경이 안전하고 아주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굳이 자연적인 정점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알맞게 올라가서 제 역할을 무사히 마치고는 다시 부드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쉬는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앞으로 이어질 몇 시간 동안의 호르몬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 변화는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전체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시상하부 내부의 마스터 시계, 즉 식유차 상액으로 아주 강력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수면과 깨어있는 주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을 포함하여 하루 종일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의 정확한 타이밍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이죠. 이른 아침 햇빛이 망막에 닿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0점을 새롭게 맞춥니다. 코르티솔이 치솟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이른 아침 시간대이며 하루가 지나면서 예정대로 서서히 수치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몸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며 인공적인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불빛만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이 자연광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생체 시계는 고장나고 호르몬 타이밍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뚝 떨어져야 할 시간에 코르티솔이 혼자 높은 상태로 둥둥 떠있게 되는 것이죠. 선글라스 없이 아침 햇살 아래 야외에서 10분만 서 있어도 호르몬 조절에 눈에 띄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맑게 갤 필요도 없습니다. 날씨가 흐리든 맑든 야외의 자연광은 실내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침 첫 식사를 하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이미 저장된 글리코겐을 부수고 포도당을 혈류로 내보냈기 때문에 당신이 밥을 먹든 안 먹든 우리 몸은 이른 아침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이미 든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밥을 먹는 것, 특히 달콤한 것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찌르듯 올립니다. 하필 코르티솔과 인슐린이 만나 지방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잠에서 깬 후 60분에서 90분 정도 첫 식사를 미루어 보십시오. 이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신진대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호르몬의 연쇄 반응이 펼쳐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글루카곤이 부드럽게 상승합니다.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또 다른 호르몬인 에피네프린도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쌩쌩하게 유지하죠. 우리 몸은 움직일 연료를 얻기 위해 몸속에 쌓여있던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방분해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굶어 죽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저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코르티솔이 에너지를 가동시키는 본래의 역할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몸에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마침내 찾아오는 배고픔은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엉망으로 꼬여버린 코르티솔이 만들어내던 미친 듯한 폭식의 충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무섭도록 강력한 이유는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작용해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수개월에 걸쳐 당신의 몸에 끊임없이 보내는 누적된 호르몬 메시지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이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오는 매일 아침마다 내장 지방 세포들은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덜 받게 됩니다. 아침 햇살로 생체 리듬이 튼튼해지는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호르몬 타이밍은 조금씩 더 정교하고 완벽해집니다. 첫 식사를 아주 조금 늦추는 매일 아침마다 당신의 몸에서 뱃살을 태우는 공장은 매일 조금 더 오랫동안 돌아갑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알아채기 힘들 만큼 미묘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변화들이 하나둘 모이면 애초에 지독한 뱃살을 만들어냈던 그 나쁜 호르몬 패턴을 뿌리째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도 사실 이 뱃살을 억지로 붙잡아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을 끌어안고 사는 것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생리적으로도 버거운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호르몬 조건만 잘 만들어준다면 몸은 아주 기꺼이 이 지긋지긋한 지방들을 내다버릴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는 무의식적인 일상 습관들이 뱃살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완벽한 호르몬 조건을 매일 아침 창조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쏟아지는 스트레스, 눈 뜨자마자 들이켜는 카페인, 쫓기듯 허겁지겁 먹는 아침 식사. 이런 것들은 매일 아침 우리 몸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니 응급 상황을 대비해 중요 장기 주변에 최대한 많은 지방을 축적해두라는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꼴입니다. 이 잘못된 경고 메시지를 바꾸는 데에는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극적인 노력과 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생물학을 조용히 이해하고 아침 첫 2시간 동안 작지만 아주 정밀한 몇 가지 변화만 슬쩍 밀어 넣으면 됩니다. 당신의 뱃살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게을러서 받는 형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년에 걸쳐 매일 아침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굳어진 호르몬 패턴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코르티솔이 바로 그 뱃살 패턴을 만든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생물학적 원리 안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열쇠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가진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리듬에 가볍게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은 수백만 년 전부터 원래 설계된 대로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고 필요 없는 지방은 훌훌 털어내며 마침내 완벽하고 건강한 균형을 되찾을 것입니다.